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개별 종목으로 하나오션 한번 봅시다. 지금 20조의 MRO 시장이 열렸다.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는데 최대 수혜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오션이죠. 탁 콕 집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이 지금 트럼프 시대에 수혜 종목으로 떠올랐다. 이 종목을 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사야죠. 따라서 목표가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고민만 있을지 살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이미 배가 떠났다. 승선을 해서 올라탔어야 되죠. 늦지는 않았습니다. 5만원 이상 분다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사야 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대체 트럼프와 그 다음에 이 군함시장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조선업이 어떻게 관련이 돼서 엮여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오션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우리 하나오션 주가를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멈춰 있다가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27,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지그재그로 있다가 패턴이 뚫고 나가는 모습. 그렇죠? 시총은 11.5조니까 20조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거래량도 실리고 모든 게 좋습니다. 사서 쫓아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을 보면 기관이 좀 사죠. 계속 이렇게 기관이 팔고 있다가 기관이 선거 이후에 사 들어오는 모습, 외국인도 사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수급이 변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이번 주에 수급이 추가로 더 들어올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콕 집어서 트럼프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 산업을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의 군함 MRO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트럼프 한국 군함 MRO 산업과 서로 협업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함, MRO 이 두 개의 단어인데 이 시장 규모가 만약에 작다면 사면 안 되죠. 버려야 되죠. 그런데 20조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졌다. 두 번째, 미국과 군함에 대한 MRO, 군함을 고치고 개선하고 수리해주는 이 사업이 크면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스프레드 확장. 이게 이제 크죠. 여기서 이제 뭔가 크레딧을 얻으면 군함 제조, 잠수함 제조, 여러 가지 것, 구축함 제조, LNG 상선, LPG 상선 이런 쪽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스프레드 확장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킥포인트고 그 뒤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실적이 좋았는데 계속 주가가 안 오는 이유는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을 중국이 물량과 기술력이 쫓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2.0이 실행이 된다면 트럼프가 중국을 막아주고 견제를 해준다면 이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는 일본, 한국, 미국 자국의 정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함을 제조하고 관리해주고 개조해주고 리폼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선박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업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가 전화 올 그 대통령들을 딱 리스트를 받고 이 나라 대통령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참모들이 올라온 것 중에서 트럼프 눈에는 미군 어떤 함정의 문제, 배를 건조하고 특히 군함을 건조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한국과 가장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먼저 일본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의 조선업이 발달한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얘는 1998년, 80 몇 년이 98년에 우리나라를 한번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참모들이 이게 정년대에서 한국과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골라서 픽업돼서 올라온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양 굴기를 내세운 중국과 해양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협업이 절실하다. 이는 미국의 위기감이 실려 있다.
정책에 반영될 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존수법이라고 있는데 이 미국 군함이라든지 조선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수법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미국은 자국 제조 선박만 자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게 한 존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 존수법이 결국 미국의 조선업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특히 임금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하지 않은 백인들의 속성들 때문에 이제 일본에 줬고 일본이 한국에 줬고 한국이 중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존스법에 대한 법안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 이전부터 국내 조선업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국내 조선업 관계에 대해서 서로 뭔가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지난해 전 세계 선박 건조량 가운데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0.13%에 불과하다. 거의 뭐 군함만 만들지 상선은 안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대선 전부터 국내 조선업계와 협력을 강화 모색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군의 해군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조선업계와 LNG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 분야 못지않게 타고난 기술력을 갖춘 함정 MRO 분야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토마스 앤더슨 소장 등 미군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도 판교의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해 함정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예전에 HD 현대와 하나오션을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함정 사업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운선 장관이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을 했다. 함정 건조 능력은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난데 MRO 사업에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하나오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은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난데 MRO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MRO 사업에는 누가 우선이냐 하나오션이 우선이라는 거죠. 또 지난 8월에는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과 필립 골드버그 주미 대사가 하나오션 권혁웅 대표를 만나 용산 미군 군대에서 함정 사업 운영 관련된 그러한 협업을 했다.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죠. 트럼프 대중국 견제 정책을 활용 선두주자로 조선업을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때리는데 이 중에서 한 번 더 때려야 될 게 조선업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하나오션은 지난 4월 4만 톤급 규모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윌리셰라 군수 지원함 그렇게 뭐 전투함이 아니니까 윌리셰라 창정비 사업을 따내 국내 최초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MRO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사는 거죠. HD 현대중공업보다 두 개를 다 사면 좋죠. 네, 다 사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찍으라면 하나오션을 사는 게 맞다. 지난 9월 1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입작한 율리샤라 호는 약 4개월간 정비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미군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미 작업에 들어간 거죠.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스티븐 킬러 제독은 지난달 24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아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함께 정비 중인 윌리셰라호를 둘러봤다. 더 배를 맡길지 말지를 이제 보고로 온 거죠. 김동관 부회장과 켈러 사령관은 이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제7함대 소속의 해상수송사령부 함정 MRO 사업을 추가 협력할 가능성도 서로 있다가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거죠. 수송선. 네. 일단은 기본적인 전투함이 아닌 뒤에 있는 배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함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송선처럼 좀 저가의 해군 함정을 한번 같이 MRO 해보는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협력 요청에 손길을 내밀면서 국내 조선업이 연간 20조 규모의 미국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대경제
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그러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의 해양굴기 제압이 절실한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정책 활용의 선두주자가 될 전망이다. 이게 이제 하나오션을 우리가 매력적으로 본 이유가 1번이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건 조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군함이라는 특수선 제작이 하나 있고 LPG라든지 LNG라든지 미국 에너지 정책 또한 원유를 운반해야 될 VLCC 같은 큰 원유 운반선 같은 것도 제조업과 상선도 있고 그다음에 LPG 운반선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굉장히 연관성이 더 높은 분야가 이 분야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해리씨가 청정기술 에너지를 중심으로 강조를 했으니 떨어졌으니까 트럼프는 석유 및 가스 시추와 석탄 채굴을 방해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는 방식 의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트럼프는 석유, 가스 시추와 석탄 채굴을 방해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 즉 자기가 돈을 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모든 돈을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또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리면은 다음 정권 또 내놔야 하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비용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가 가장 비용을 많이 먹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의 IRA 법률 전부 혹은 일부를 지지 표명을 하기도 하지만 엑슨모빌 등 슈퍼 메이저의 IRA 유지 주장 등을 감안할 때 전적인 IRA 보조급 철폐보다는 수혜의 범위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폐지보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더 강화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금액들을 좀 낮추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행정법을 통해서 이걸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IRA 규정상 그린수소와 달리 블루수소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나 엑슨모빌은 블루수소에 대한 보조금 수치를 위한 로비를 1년 이상 진행 중이다. 블루수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블루수소라는 것은 LNG, 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US,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 및 저장하는 기술을 CCUS라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제거한 후에 이산화탄소에서 수소만을 만들어내서 이 수소를 얻는 이 방식을 블루수소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LNG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얻는 수소가 블루수소인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순수하게 H2 순수하게 이것을 개질할 때 사용하는 연료 자체도 순수하게 환경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면서 청정에너지만 썼는데 이러한 것들은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거죠. 이들은 LPG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에 떠있는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들을 포집해서 제거해서 사용한 블루수소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좀 주고 이것도 좀 해주라. 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블루수소도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환경 자체를 마련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수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LPG 생산을 할 때 나오는 그러한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이 블루수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라. 로열티를 보조금 수출을 위한 로비를 1년 이상 해왔다. 그렇다면 이 수소들에 대한 그러한 그 수혜도 전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트럼프는 전기차 도입 지원, 화석연료 사용 억제 노력이 국가 전력망의 위협을 초래하며 EPA의 해당 규정이 에너지 공급 부정에 따른 인플레 악화 우려시키는 제한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또한 국내 에너지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즉시 선언하고 신규 시추, 파이프라인, 정유설비, 발전소, 원자로에 대한 신속적인 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3월에 발표된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죠.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를 하겠다. 이어 높은 비용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반대에 시달리고 있는 해상 풍력 산업을 종식시키겠다 약속을 했다. 따라서 해상 풍력 산업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천연가스와 LNG 사업은 어떻느냐. 트럼프는 환경 규제 완화, 빠른 허가 절차 등을 통해 미국의 천연가스 시추, LNG 수출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기존 바이든 정책과 유사하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허가 절차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태양광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접근을 매우 강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에 대한 IRA 보조급 지급을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상존을 하고 있죠.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 탈퇴, IRA 보조금 철폐 등 급진적 정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화석연료 및 온전주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 하지만 트럼프의 우호적인 슈퍼 메이저들의 IRA 보조금 유지 주장 등을 감안할 때 IRA 보조금은 전격적인 철폐보다는 수혜의 의미의 변경 형태로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또한 블루수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수혜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억제더라도 자기들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어떤 오일 메이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블루수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블루수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줬는데 미국의 전력 수요 급증, 두 후보 간의 가스에 대한 긍정적 스탠스를 감안할 때 가스 관련 글로벌 그런 밸류체인 생산, PNG, LNG, 액화, LNG 운반선 가스 발전에 대한 수혜는 지속될 거로 보인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특히 가스선을 잘 맞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태양광은 수요 측면에서 트럼프 당선 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미국 내 밸류 체인을 가진 업체는 오히려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모듈 업체에 대한 IRA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 큐셀은 미국 내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을 가정해도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이 기업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원래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그룹에 대한 이번 트럼프 정부의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 MRO 시장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강력 추천한 이유 중에 해양 방산의 진심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엔진부터 생산까지 일괄 체계화시킨 특징이 있죠. HD 현대조선해양하고 지금 이제 HD 현대조선해양 2013년과 14년에 뭔가 그 첩자 스파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스파이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게 군함을 만들거나 다음에 잠수함을 만들 그런 자격을 주면 안 되죠. 사실 이게 협상인데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서로 발생하면서 두 회사가 좀 치고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사청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대로 컨트롤 역할을 못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끼어있는데 일단은 해양 방산의 진심인 회사가 하나오션이다. 이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앞에서 이미 올 9월에 MRO를 위한 그 수송선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고치고 있는 것도 있고 잠수함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하나오션이다. 하나오션은 해양 방산 부분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 29척 중에서 9척, 구축함 15척 중에서 7척, 잠수함 24척 중 16척을 건조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 사업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24척 중에서 16척을 하나오션이 만든 거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논의 중인 호주 호위함 및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수출 사업 입찰에 참여 중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 입찰은 탈락한 것으로 좀 나왔죠. 그래서 캐나다, 폴란드 이쪽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잠수함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내 국내 잠수함 중에서 최신 모델인 장보고 3 배치 2급 1에서 3번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장보고함이 가장 최신급이네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잠수함을 만드는 하나오션을 방문해 잠수함 만드는 과정을 전부 봤다는 거죠. 특수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동사는 미국 필리 조선소 지분 40%를 인수했으며 그냥 미국 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지금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MRO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옥포 조선소 함정 건조 시설 증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어날 생산 능력과 함께 특수선 수출, 미 해군 함정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통한 특수선 부문 성장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기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군함 및 해외 프로젝트가 있죠. 호주 호위함 10.2조 규모, 이건 날아간 것 같아요. 캐나다 60조, 우와 이게 이제 엄청 크네요. 폴란드 3.5조, 필리핀 1.7조, 캐나다가 핵심이다. 캐나다 국방성 장관이 하나오션을 방문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동사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은 고부가치 선박인 LNG선의 매출 비중 지속 증가 및 점진적 생산 안정화로 꾸준한 실적 개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타 선종 대비 수익성이 좋은 LNG선은 동사 매출 내에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동사 매출의 70%를 LNG선이 차지할 것이다. 또한 2021년 수주된 저가 컨테이너 호선 역시 2025년 일부 상반기 내 인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가 마무리되면 도쿠가 비죠.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쿠가 비면 이제 싼 저가 컨테이너는 다 나갔으니까 비싼 것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믹스 개선에도 생산 안정화 비용 발생 지속에 따라 동사의 손익 개선은 경쟁사 대비 아쉬웠으나 비용폭은 감소 중이며 내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까지 개선되면서 더욱 안정화된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사람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전문대들이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일을 안 하는데 저만 해도 뭐 펜대 굴리고 시장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어떤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025년 하나오션 연도별 인도 선종 구성을 보면 31%가 LPG선이죠. 네, 이게 이제 LPG선, 이게 LNG선이죠. 네, 이게 LNG선 69%. 네, LNG선들이 고가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시하는 2025년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오션 2025년 연결 매출은 11조 300억, 11조 300억,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OP 마진이 4.6%, YY로 207%나 늘어나는 거. 조선사업부는 8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984억, YY로 336%나 늘어나는 거죠. 고성과 LNG선 비중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 및 손익이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며 컨테이너 적자 호선도 인도가 역시 마무리되면서 수익성 개선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다. 값싼 컨테이너 이제 인도에서 끝이 나면 고가 선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해양사업부는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WTIV, FCS 매출 인식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면 9,148억, 영업이익은 746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조선사업부 LNG선이죠. LNG선이 2025년부터 상당히 실적이 돌아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매출액 11조, 네, 영업이익 5천억, 올해 1,650억이었는데 4배가 느는 거죠. 여기에 미국 MRO 사업까지 방점을 찍어준다면 동사의 주가는 5만 원이 목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특수성 부분에서 국내 울산급 배치포 및 KDDX 사업 입찰 결과가 남은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 한국 구충합 사업, 폴란드 및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RFP는 2005년 3Q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내년이면 뭔가 수주가 나올 거로 보이는 거죠. 또한 미국 7함대 및 미 본토 함대를 타깃으로 한 한미 함정 MRO 추가 수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동사의 함정 수주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36,000원인데 싸다. 네, 저는 5만원까지 보는데요. 5만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서 지금이야 늦지 않았다. 35,000원 이하나 지금에서 사서 5만원에 팔자. 가장 안전한 트럼프 수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5만원.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페 가입 환영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바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찾는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투자 종목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도 해주시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네. 네, 오늘은 하나오션 트럼프 집권 2.0 시대에 가장 먼저 확실한 종목은 일단은 하나오션이다. HD, 현대, 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가자. 목표는 5만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